무한한 어둠 속으로의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와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유한한 인식에서 모든 의미를 상실하는 곳.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부르는 은하수가 실은 대략 400억 개의 별들이 장엄하고 유유한 춤을 추는 거대한 구조물이며, 이는 13억 년 이상 지속된 존재로 그 광활함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횡단하는데 적어도 10만 년이 필요할 만큼 방대하며, 이 은하의 광활함과 깊은 역사적 깊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행성에서의 모든 인간적 성취를 일시적인 깜박임으로, 발견을 기다리는 수많은 수수께끼 속의 순간적인 반짝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별들의 바다 한가운데 우리의 태양계가 위치한 평범한 자리로부터 27,000광년 떨어진 곳 빛이 그 거리를 건너는데 27,000년이 걸리는 거리에 밀도 높고 신비로운 공간 영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곳을 숨겨진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네트워크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곳은 단순히 원소들의 거대한 재련소 역할뿐만 아니라 물리이론의 극한을 시험하는 자연 실험실로 기능하며, 특히 2025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플레어 현상은 블랙홀이 지속적인 빛쇼를 펼치며 짧은 시간부터 장기적인 폭발까지 다양한 플레어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구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은하 원반 안에 자리 잡은 주민으로서 중심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희미한 빛의 띠, 두꺼운 성간 먼지 구름에 가려진 섬세한 은빛 줄기만을 인식할 뿐이지만, 이는 강력한 원소 재련소의 미미한 표시, 희미한 숨결이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근 관측은 이 영역이 궁수자리 B2 분자 구름을 품고 있음을 드러냈는데, 이는 은하 내에서 가장 큰 별 형성 구름으로 중심부에서 새로운 별들의 절반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며, 대형의 밝은 별들과 적외선 빛으로 빛나는 반짝이는 가스 먼지가 이를 증명하듯, 그 빛은 블랙홀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별 탄생 과정에서 비롯되며, 특히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궁수자리 B2는 은하 중심 가스의 10%만을 차지하지만 별들의 50%를 생산하는 비대칭적이고 난류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이 중심 영역에서 별 밀도는 입방광년당 소수의 별이 아니라 입방광년당 대략 29만 태양 질량이 빽빽하게 압축된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 광년 길이의 변을 가진 상상 속 큐브를 그곳에 놓아 보십시오. 그 안에 압축된 질량은 거의 30만 개의 태양에 해당하며, 쾰른 대학의 최근 연구는 2024년에 발견된 D9 같은 먼지 쌍성 물체가 거대한 조성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은하 중심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파괴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며, 복잡한 구조들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떤 힘, 어떤 권위로 그 거대한 플라스마 구체들의 무시무시한 집중을 강제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개별 별들 사이의 평범한 중력 공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매듭, 모든 현대 물리 이론이 굴복해야 하는 특이점에 있으며,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네트워크의 2024년 업데이트는 블랙홀 가장자리 주위에 강력한 나선형 자기장이 존재함을 밝혔는데, 이는 M87 블랙홀과 유사하며 자기장이 유입되는 물질 흐름을 형성하여 전자기 복사를 통해 빛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핫스팟의 탐사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희미한 메아리로 시작되었으며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데, 이는 미국 과학자 클라우드와 그의 두 동료가 오늘날 기준으로는 초보적인 장비로 궁수자리 방향, 정확히 은하 중심을 향해 강력하고 밝은 라디오 원천을 우연히 탐지한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놀랍게도 이 원천은 극도로 빠른 변동 주기를 보였는데, 단지 11분 만에 한 바퀴를 완성하며, 이러한 빠른 회전은 극도로 작은 크기이면서도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를 암시하며, 이는 어떤 평범한 별도 붕괴 없이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며, 2025년 후속 연구는 이 블랙홀이 과거 중간 질량 동반 블랙홀을 가졌을 수 있음을 제안하는데, 우리 은하가 외소 은하를 흡수할 때 이를 삼켰으며, 이는 활동 변동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수십 년 후, 더 정교한 관측 도구에 이끌린 더 깊은 탐구가 확실한 확인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독일 과학자 라이나르트 겐젤과 그의 동료들이 중심 근처 별들의 궤도 운동을 정밀하게 추적한 작업이 그러한데, 이 별들은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며 비할 데 없는 중력장의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며, 더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이 블랙홀로부터의 폭발을 기록했는데, 밝은 적외선 빛으로 궁수자리 A가 예측보다 더 활동적임을 드러내며 아마도 근처 별들을 먹이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측정은 은하수 중심의 가시광선으로는 비발광이지만 태양 질량의 400만 배로 추정되는 압축된 물체가 자리잡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중력의 괴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에 압축된 우주적 부담이며,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네트워크의 2025년 새 데이터는 이미지 해상도를 정제하여 그림자 영역의 더 세밀한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주변 암흑 물질의 서명을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2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졌는데, 대륙 전역에서 수년간의 데이터 축적 후 글로벌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네트워크가 그들의 기념비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형 블랙홀의 첫 이미지, 궁수자리 A 별도는 SGAO A로 명명된 것인데, 이미지는 블랙홀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상 블랙홀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절대적인 어두운 그림자, 귀환 불가능한 구역의 테두리를 둘러싼 빛나는 강착 원반으로 물질이 찢겨지고 빛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되어 심연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 어두운 그림자는 사건 지평선의 각인, 중력 소멸 이전의 궁극적 경계이며, 2024년 후속 관측은 편광빛 데이터를 통합하여 유입되는 물질을 조직하는 나선형 자기장을 드러냈는데, 이는 거대한 에너지 채널링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SGAO A의 상상할 수 없는 중력력이 주로 중심 영역에 기이한 빛나는 광휘를 생성합니다. 그 맹렬한 끌어당김 아래에서 별 밀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아지며, 별들은 안정적인 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블랙홀에 의해 지속적으로 찢겨지고 삼켜지는데, 이 과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별이 길게 늘어질 때 스파게티화라는 사건이 발생하며 별의 물질이 파스타처럼 가는 실처럼 끌려들어 떨어지지만, 모든 물질이 직접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건 지평선 주위의 소용돌이치는 강착 원반에 갇혀 극도의 마찰로 수십억 켈빈도의 온도를 생성하며 X선부터 감마선까지 무시무시한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여 은하핵을 전체 은하수에서 가장 밝고 폭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2025년 새 연구는 근처에 안정적인 먼지 물체들이 찢긴 별들의 잔재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자기장 보호 덕분에 생존하며 총 파괴 이론에 도전합니다. 게다가 블랙홀 근처의 물질 밀도는 너무 깊어서 끌려든 별들조차 관측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리 상호작용하거나 격렬하게 충돌하여 초밀도 물질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지만 고도로 동적인 별 덩어리들로 강력한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 외부로 2차 장을 방출하며 영구적인 별 폭풍 같은 효과를 생성하여 성간 매질을 교란시키고 가스와 먼지 구름을 밀어내거나 끌어들이며 에너지와 복사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은 궁수자리 B2를 새로 태어난 대형 별들로 밝혔는데, 이는 혼돈 속에서도 별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혹독한 조건 아래에서 행성들이 생성될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물질이 찢겨지고 온도가 치솟으며 이온화 복사가 강렬하게 강한 환경에서 생명의 존재,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형태조차 거의 무의미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탄소 기반 생명의 기본 요소를 고려해 보십시오. 첫째, 액체물. 둘째, 복잡한 분자들이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은하수 중심에서 이러한 조건은 완전히 뒤집혀 있지만, 블랙홀 근처 생존 물체들의 최근 발견은 아마도 더 큰 안정성의 작은 주머니를 제안하지만, 여전히 유기 생명에는 너무 혹독합니다. 무수한 초거대 청색 별들로부터의 맹렬한 복사, 단명하지만 태양보다 수백만 배 밝게 빛나는 것들이 SGAO A의 강착 원반 방출과 결합하여 근처 행성을 태워버릴 것이며, 표면 온도가 액체 물을 배제할 만큼 상승, 즉시 증발하거나 혹독한 진공에서 주요 열원에서 멀어지면 얼어붙을 것입니다.
대기가 형성되더라도 강력한 별바람과 자외선, 감마선, 고에너지 X선의 지속적인 폭격에 의해 벗겨질 것이며 생명의 기초가 되는 복잡한 유기 분자들은 이 이온화 복사에 의해 거의 즉시 해체되어 모든 것이 원자 수준으로 멸균될 것입니다. 2025년 연구는 안정적인 쌍성 별들에도 불구하고 복사가 여전히 너무 강렬하여 생명 발달을 허용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어떤 수단으로 이 초밀도 핵에서 문명이 진화했다면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가 제안한 카르다셰프 척도에서 그들의 기술적 역량은 최소한 레벨 3에 도달할 것입니다. 레벨 1 문명은 모행성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며 레벨 2는 모항성의 전체 에너지를, 그리고 레벨 3은 원래 정의에 따라 전체 은하의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은하 핵의 끊임없는 파괴와 거대한 에너지를 견디기 위해 그러한 문명은 메가 구조물을 건설해야 할 텐데 아마도 은하 규모의 다잇은 구체를 에너지 수확뿐만 아니라 치명적 복사로부터 완전한 차폐를 위해 우리가 겨우 꿈꾸는 수준의 물리를 장악하며 아마도 0점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국지 시공간을 조작하여 외부 혼란으로부터 격리된 안정적인 서식지 거품을 생성할 것입니다. 카르다셰프 척도의 최근 논의는 레벨 3 문명들이 은하 중심에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하는데 암흑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서명을 은폐하여 탐지를 피하며 우리에게서 신호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확장으로는 레벨 4가 은하 군집을, 레벨 5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통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가혹한 현실은 인류의 위치가 그 힘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중심의 광기에서 평화롭게 더 정확히는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은하수의 작은 나선 8인 오리온 8의 내측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중심으로부터 27,000광년 떨어져 있어 별 밀도가 우리 태양 같은 안정적이고 장수하는 별들이 우세할 수준으로 감소하며 SGAO A와 다른 중심 원천으로부터의 극단적 복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약화됩니다. 우리는 천문학자들이 은하교회라고 부르는 곳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고요한 구역으로 별 탄생과 죽음의 주기가 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펼쳐지며 지구상의 액체 물 존재, 복잡한 유기 분자들의 형성은 우리의 행운스러운 위치인 소위 은하 거주 가능 구역 또는 GHZ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는 GHZ가 예측보다 더 넓으며 별 이동이 외부 은하 지역의 거주 가능 행성 잠재력을 높여 복사가 더 희귀하고 무거운 원소가 더 풍부한 교회를 중심보다 더 이상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인류에게 깊은 깨달음, 거의 집단적 겸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 건축물, 과학적 통찰의 자부심을 느끼며 이 우주에서 진화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지만 14억 년 가까이 된 은하수 안에서 맥락화하면 우리는 작은 안전한 동네의 주민일 뿐이며 우리의 문명은 단 하나의 평범한 별의 에너지를 겨우 다루기 시작할 뿐인데 은하 중심은 표면상 모든 진화의 수렴점으로 보이지만 신과 같은 역량 없이는 안정적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용광로입니다. 고급 문명의 새 모델은 만약 레벨 3 개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이 대필터를 극복하거나 자멸했거나 은폐되었을 수 있음을 제안하며 SETI 탐색의 침묵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전쟁, 자원 분쟁, 수십 년간의 건설 프로젝트 부주 규모의 렌즈로 보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찮고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아마도 인류의 운명은 은하 중심의 정복이 아니라 주변부에서의 취약한 지속이며 우주로부터의 차가운 메시지처럼 조직된 지적 생명의 출현은 충분히 조용한 요람에서 키워진 극히 드문 우연, 행운스러운 무작위성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우주초기 은하수 유사 은하 발견으로 우리는 다른 은하들도 유사한 거주 가능 구역을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하며 문명들이 혼란스러운 중심 없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 요람인 은하수는 조용하고 영원한 순환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분자 구름이 붕괴하여 새 별을 형성하고 별들은 살고 죽으며 생명의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를 공간으로 흩뿌리며 모든 물질은 결국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 서프림 중력에 짓눌려 맹렬한 복사로 에너지가 재탄생하기 전에 물질이 더 먼 지역에서 새로운 별 형성 주기에 재사용되거나 영원히 블랙홀에 삼켜질 수 있으며 페르미 거품 연구는
SGA어A의 역사적 폭발이 오늘날 은하 구조를 형성했음을 나타내며 가까운 우주 미래에 블랙홀이 추가 물질을 섭취하면 더 강렬하게 활성화될 수 있음을 예측합니다. 생명의 탄생, 모든 생화학적 복잡성과 함께 수십억 년에 걸친 물리적 화학적 법칙의 무작위 정렬인 놀라운 기적, 우주의 장엄함과 무관심에 직면한 그러한 생명의 죽음과 소실은 공포스러울 만큼 취약하고 연약해집니다. 은하수 중심에 빛나는 광휘는 단순한 별빛이나 블랙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고급 지성조차 존중하거나 소멸에 직면해야 하는 넘을 수 없는 경계의 영원한 상기이며 우주의 거대한 동기화된 나선 구조 발견으로 은하 중심이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 있음을, 고급 문명들이 암흑 물질 필라멘트를 횡단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 광휘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 우리는 특정 에너지 원천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중심 영역의 주요 강도는 SGA어A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다른 적외선 관측소의 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연구는 특수한 별들, S별들의 집중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극단적 속도로 블랙홀을 공전하며 일부는 단지 수백일의 공전 주기를 가지며 예를 들어 S2 또는 S0-2 별은 SGA어A 주위를 대략 16년에 한 바퀴 완성합니다. 이 별들이 근점에 접근할 때 거대한 중력 영향력을 견디며 때때로 중력 조성력이라 불리는 이 상호작용은 외부층을 녹이거나 찢을 수 있으며 거대한 가스양을 강착 원반으로 방출하여 X선과 감마선 방출을 증폭시키며 지역을 고에너지 스펙트럼에서 밝게 빛나게 합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은 블랙홀 폭발을 탐지했는데 이는 활동이 지속되며 미래에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SGA어A의 폭발 현상을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이 현재 다른 은하들의 활동적 은하 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는 그것이 격렬하게 폭발했음을 보이는데 2018년 연구는 300에서 500년 전 SGA어A가 극단적 에너지 폭발을 방출하여 중심 은하수의 가스와 먼지를 이온화시켰으며 오늘날 감마선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거대한 페르미 거품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이 폭발은 최근 떨어진 대형 가스 구름이나 찢긴 별에 의해 촉발되었을 수 있으며 중심 영역의 고동적 상태를 확인하며 복사가 SGA어A의 식사에 따라 증감합니다. 2025년 새 데이터로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오래된 동반별을 섭취하면 활동이 배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하며 전체 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계 근처와의 밀도 대비를 고려해 보십시오. 평균 별 밀도는 훨씬 낮습니다. 태양 주위 약 1000광년 반경 내에서 입방광년당 단지 0.003 태양 질량입니다. 이 차이는 거대하며 중심 물질 밀도의 거의 1000만 배입니다. 이 차이는 별수를 넘어 복사 압력과 충돌 빈도로 확장됩니다. 교외에서 행성들은 수십억 년 동안 식고 대기를 안정화할 시간을 가집니다. 중심에서 별 충돌은 수백만 년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전하는 어떤 행성도 은하순간에 소멸되거나 안전한 궤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D9 쌍성과 안정적인 먼지 물체들의 발견은 일부 미소 영역이 더 오래 지속되는 구조를 허용함을 제한하지만 여전히 생명에 부적합합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카르다셰프 척도의 레벨 3은 은하 중심의 혹독함을 고려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곳의 문명은 은하 에너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 조작을 장악할 수 있으며 기론 물리학자들은 레벨 4가 은하 군집 에너지를, 레벨 5가 전체 관측 가능 우주를 활용하는 추가 등급을 제안합니다. 은하수 중심에서 견디는 문명은 안정적인 어무를 생성하여 이동하거나 암흑 에너지를 사용하여 거대 규모의 우주 과정을 지배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형 블랙홀에 뚫을 수 없는 중력과 대처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사건 지평선을 넘어서는 모든 것이 중심 특이점으로 돌이킬 수 없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지적 생명은 사건 지평선 외부지만 그 극단적 중력 영향 내에서 작동해야 하며 에너지는 강착 원반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양자 물리와 입자 물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블랙홀 자체로부터 호킹 복사를 추출하거나 극단적 상대론적 효과를 이용하여 인공 서식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 추측은 레벨 3 문명들이 카르다셰프 척도를 광도 1개로 사용하며 다크 포레스트 가설처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명을 은폐한다고 합니다. 관측적 관점에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의 SGAO A 이미지는 초대형 질량 개체의 시각적 증거이지만 가시적인 복잡한 구조의 부재를 강조합니다. 만약 레벨 3 문명이 그곳에서 활동한다면 은하 에너지를 활용하며 그들은 서명을 완벽하게 은폐했거나 기술이 탐지 가능한 초과 전자기 복사를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필터 가설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레벨 2 또는 3에 도달하는 단계가 대부분의 문명들이 전쟁이나 에너지 오용으로 자멸하기 전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일 수 있으며 아니면 은하 중심이 중력 함정으로 모든 것을 재활용하며 장기 구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은하 중심의 대형 구조 탐지로 이는 인공활동의 신호일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금으로 돌아와 이 우주적 겸손은 모욕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우리는 가스와 먼지 원반에 보호된 오아시스인 은하 안전구역에 거주하며 근처 초신성 폭발과 블랙홀의 삼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은 단순 세포에서 의식 있는 존재로 진화하는데 약 43억 년을 가졌으며 태양의 에너지 안정성과 우리의 은하 위치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태양계가 중심 쪽으로 약간 이동했다면 지구는 수십억 년 전 죽은 세계가 되었을 수 있으며 중심에 만연한 더 젊고 뜨거운 별들로부터의 강한 복사에 타버리거나 더 빈번한 별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궤도가 교란되었을 것입니다. GHZ 연구는 별 이동이 무거운 원소를 외부로 분산시켜 외부 은하 지역의 생명 잠재력을 더 높여 우리가 거주하는 은하 테두리에서 생명이 더 흔할 수 있음을 예측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딜류의 가치와 목표 13.6억 년과 400억 별의 관점에서 보면 하찮은 게임처럼 보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존재가 통계적으로 특별한 행운임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 따뜻한 요람이지만 감정적으로 차갑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 속 보호된 정원 같은 유리한 국지 조건을 통해 생명을 키우며 형성과 파괴의 끊임없는 순환을 운영합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철, 산소, 규소 같은 원소들은 대형 별들의 죽음에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 단조되며 그 잔재가 분산되어 결국 우리 태양계 같은 새 별 세대로 집합합니다. 초기 우주에서의 은하수 유사은하 탐지로 이 순환은 원시 우주에서 더 빨리 발생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고대의 문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출현은 확률적으로 미미한 사건, 화학과 물리의 기적, 멈출 수 없는 우주 힘에 직면한 그 소멸은 거의 확실하며 시간과 공간의 거대 흐름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은하수 중심에 빛나지만 치명적인 광휘는 그 영원한 대립의 가장 웅변적인 증언입니다. 한쪽은 안전구역에서의 무한한 생성 잠재력, 다른 쪽은 복잡한 형태들이 원시 단순성으로 분쇄되는 서프림 에너지와 물질의 집중입니다. 은하교의 거주자로서 우리의 과제는 이 조용하지만 위험 가득한 우주 구석에서의 일시적 존재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강렬한 중력장과 복사가 중심에서의 물질 물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십시오. 일반 상대성의 효과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배적 현실입니다. 시간 팽창이 두드러집니다. 한 우주 비행사가 SGAO A의 사건 지평선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은 지구 위치처럼 멀리 남아 동일한 사건을 관찰한다면 먼 관찰자는 그것이 훨씬 더 천천히 펼쳐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대형 물체 근처에서 시간은 약한 장에서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기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방사성 붕괴나 화학 결합 형성 같은 시간 의존적 물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곳의 고급 문명은 이 시간 팽창을 활용하여 먼 시계로 수천 년 지속하는 계산 과정이나 실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별들로부터의 측정은 상대성으로 인한 적색 및 청색 이동을 확인하며 아인슈타인의 모델을 강화합니다. 게다가 중심물체 연구로부터 과학자들은 S별들에서의 미묘한 스펙트럼 이동을 측정했는데
블랙홀에 접근하거나 멀어질 때 빛의 청색 이동과 적색 이동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실험 증거를 제공하며 이 극단적 환경을 설명하는 모델의 정확성을 더욱 확인합니다. 새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데이터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의 블랙홀 근처 양자 효과, 예를 들어 호킹 복사를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계 생명 연구의 맥락에서 과학자들은 별 밀도 너머의 요인을 고려하여 은하거주 가능 구역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GHZ는 배경 복사가 충분히 약하고 무거운 원소, 금속과 암석 행성 형성에 충분히 풍부하지만 초신성이 너무 빈번한 중심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정의되며 과도한 물질 집중으로 은하핵은 GHZ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최근 모델은 GHZ가 과도하게 넓지 않은 고리 모양 구조일 수 있음을 제안하며 우리는 그 외곽 경계에 위치합니다. 은하 원반의 외부로 더 나아가면 무거운 원소 부족을 만나 행성들이 주로 가스 거인으로 형성되거나 지구 같은 생명에 필요한 암석 핵이 부족합니다. 2025년 연구는 별 이동이 GHZ를 외부로 확장하여 거주 가능 행성 확률을 배가시키며 우리가 있는 은하 테두리에서 생명이 더 만연할 수 있음을 예측합니다. 은하수 중심의 광휘는 궁극적으로 파괴가 순수 에너지로 전환된 광경입니다. 그것은 초대형 블랙홀들이 모든 주요 은하의 논쟁에 여지없는 중력 통제자라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만약 레벨 3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중력, 복사, 그리고 아마도 시공간의 본질을 장악하여 그곳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 지식은 우리의 취약성을 강조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극 별에 의존하는 생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강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 산소와 질소가 풍부한 대기에서 광활한 우주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며 SGA어A를 유인물질의 간접 징후로만 탐지하고 그 사건 지평선의 그림자를 단지 2022년에 포착했다는 사실은 우리와 우주 미스터리 사이의 지식 격차가 여전히 심연처럼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의 2025년 업데이트로 우리는 주변 암흑 물질을 더 가까이 이해하며 새 우주 이론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의 잔인함은 정점 발달을 위해 풍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가장 에너지 풍부한 장소 은하 중심기 장기 복잡 구조를 금지한다는 데 있는 듯합니다. 생명은 안정성을 요구하며 보호된 교회에서만 발견됩니다. D는 영원한 순환입니다. 물질이 집중되고 타오르며 에너지가 방출되고 물질이 더 먼 곳에서 재생합니다. 어떤 고급 문명이 은하수 중심이 아니라 이 조용한 교회의 숨겨진 구석에서 우리를 관찰하며 우리의 겸손한 노력을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SETI의 침묵이 답일 수 있습니다. 단지 레벨 1 문명들, 여전히 행성 에너지를 더듬고 고에너지 구역의 위험을 모르며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희미한 라디오 신호를 방출할 만큼 오래 지속합니다. 진정으로 고급인 레벨 3 개체들은 라디오 필요를 초월하거나 우주 배경 복사 안에 은폐를 완벽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카르다셰프 척도가 확장되면서 인류는 레벨 0.7에 불과하며 1에 멀었음을 예측하며 더 오르기 위해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고 자멸을 피해야 합니다. 은하수 중심에 빛나는 빛은 초대가 아니라 경고, 물질의 궁극적 소멸의 기념비입니다. 그곳은 우주의 법칙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 서프림 에너지는 서프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다행히도 수만 광년의 먼지와 가스로 보호된 일시적 생존자로 우리가 운 좋게 피한 그 재련소로부터 배우려 애쓰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의 지속적 발견으로 미래는 중심에 더 선명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은하 병합 같은 주요 우주 변화 예측을 도와 은하 거주 가능 구역과 문명들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영향을 미칩니다.